8000P, 꿈같은 숫자죠? 다들 지금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 그 뻔한 이유들은 전부 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잘해서, 정부가 밀어줘서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는 유치원생도 합니다. 진짜 흑막은 따로 있죠.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 주식은 원래 싸구려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제자리 걸음. 왜일까요? 회사는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주인인 여러분에게 안 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집에 투자를 했는데 사장이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들 해외여행 보내는 데만 쓰고 있다면 그 가게 주식을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의 한국 증시였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난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독이 구멍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등장했거든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밸류업이 아닙니다. 이번엔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대주주들이 제멋대로 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죠. 여기에 진짜 돈이 숨어 있었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8000P라는 숫자에 취해 있으면 진짜 위기를 못 봅니다.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의 반등이 구조적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8000P 랠리의 잔인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지배구조라는 지독한 자물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번 돈을 금고에 꽁꽁 숨겨왔어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대신 자기들 성을 쌓는 데 썼죠. 이건 마치 우리 집 마당에서 금광이 터졌는데 집주인인 나는 구경도 못하고 관리인이 다 챙겨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리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주환원, 이 어려운 말, 그냥 내 몫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세요. 이제야 상식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수가 줄어드니 내 주식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죠. 마법 같나요? 아니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배당도 늘리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세 받는 건물주처럼 주식만 들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투명함에 환장합니다. 불투명한 안개가 걷히니 그제야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수십 년간 꿈쩍도 않던 기업들이 왜 갑자기 착한 척을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존 본능이죠. 이제는 주주들을 무시했다간 시장에서 퇴출당할 정도로 압박이 심해졌거든요. 정부의 채찍질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기업은 피가 마를 때까지 외면당하거든요. 이게 바로 구조적 반등이 첫 번째 엔진입니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과정이죠. 하지만 엔진 하나만으론 8000P까지 못 갑니다. 진짜 폭발적인 추진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바로 한국 기업들의 미친 실적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줄여서 만든 가짜 실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탐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짜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비밀을 열어볼까요? 두 번째 엔진은 실적의 질적 변화입니다.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남의 설계도를 빌려다 싸게 만드는 공장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됐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전 세계가 이 K-엔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상황이죠. 이건 마치 동네 구멍가게였던 곳이 전 세계에 물건을 대는 거대 물류허브로 진화한 것과 같습니다. 돈이 안 벌릴래야 안 벌릴 수가 없는 구조죠. 특히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이 아니라 공기입니다.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공기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니 주가는 더 이상 거품이 아닙니다. 탄탄한 근육 위에 옷을 입힌 벽이라 쉽게 무너지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모두가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랠리에는 아주 잔혹한 테네가 숨어 있습니다. IT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날아가는데 전통적인 제조이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가망 없는 놈은 과감히 버립니다. 구조적 개선을 못 따라오는 기업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피해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개미들에게는 기회이자 재앙입니다. 어떤 말을 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거든요. 과거처럼 아무거나 사두면 오르겠지 하는 생각? 그건 도박보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환율과 금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도 이 랠리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진짜 미래, 그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자산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는 더 이상 단타의 성지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이 장기 투자를 위해 뿌리를 내리는 우량주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죠.
이건 마치 철새들이 잠시 머물다 가던 논밭이 사계절 내내 먹이가 풍부한 거대한 숲으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투명해진 경영과 압도적인 실적이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니 환율이 안정됩니다. 환율이 안정되니 외국인은 더 안심하고 돈을 태우죠. 완벽한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하지만 이 선순환의 이면에는 잔인한 도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이 흐름에서 영원히 소외될 겁니다. 국가는 부강해지는데 개인은 가난해지는 모순.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체로 흐르지 못하는 부의 정체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주주환원을 핑계로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주가만 올리면 장땡이라는 식의 주주 자본주의의 독소죠. 우리는 이 화려한 8000p 랠리 뒤에 숨은 이기적인 계산기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공짜 선물을 주지 않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숙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죠.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면 더 이상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가 어려워지고 실력 있는 경영진이 대접받는 시대죠. 이건 한국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사기꾼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짜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이죠.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겁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변화를 이끌려는 세력의 거대한 충돌이 예상되거든요. 여러분은 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8000p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경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경고는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8000p는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이 없는 자, 공부하지 않는 자를 가장 잔인하게 털어버릴 거대한 필터에 가깝죠. 이제 시장은 아주 미세한 균열도 놓치지 않고 폭락으로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반등이라는 건 그만큼 구조적 위험에도 취약해졌다는 뜻이니까요. 시장이 성숙해졌다는 건 그만큼 차가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상적인 투자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한국 증시가 제값을 받는다고 좋아하지만 제값만큼의 책임도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혹은 약속한 주주환원을 어기기만 해도 무자비한 매도 폭격에 시달릴 겁니다. 개미들에게 낙수 효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구조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죠. 우리가 감시자가 되지 않으면 이 8000p 랠리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채로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성장의 과실이 정말로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약탈인가? 8000p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들, 그리고 숫자에 가려진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체질 개선은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구성원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이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승자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자본의 승리니까요. 결국 이 8000p 랠리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도살장의 양이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덫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군요. 8000p 한국 증시, 그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전조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가 바뀌는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진짜 승자가 될 수 있죠. 숫자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과 시스템의 모순을 보십시오.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한국 증시의 체질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투자 체질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갖는 세상이니까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8000p의 진실 어떠셨나요? 이제 뉴스가 다르게 보이시나요? 진짜 공포는 모르는 데서 오고 진짜 기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일기예보는 숫자의 이면, 그 흑막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질문하고 의심하고 공부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8000p 랠리, 그 달콤한 유혹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의 설계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제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